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였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저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집안일이 점점 힘들어지던 참이었어요. 그때 복지관에서 추천해준 분이 김혜경 씨였어요.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냥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경력도 10년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집안일부터 병원 동행까지 뭐든 말씀만 하세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바로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조건이었죠. 혜경 씨가 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답니다. 혜경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요리도 제 입맛에 맞게 해주시고요. 어머님, 오늘은 갈비탕을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요, 혜경 씨. 덕분에 정말 편해졌어요. 병원에 갈 때도 항상 함께 가주시고 약 챙겨주는 것도 꼼꼼하셨어요. 어머님, 혈압약은 아침에, 무릎약은 저녁에 드셔야 해요. 혜경 씨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말동무가 생겨서 외롭지 않았어요. 혜경 씨 진짜 딸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 같으셔서 그래요. 더 잘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혜경 씨가 제 서류를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응? 그걸 왜? 아, 정리를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님이 깜빡하실까 봐요. 별 생각 없이 서류들이 있는 곳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혜경 씨가 제 휴대폰을 자주 만졌어요. 어머님, 휴대폰 먼지 좀 닦아드릴게요. 어머님,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충전해드릴까요? 그때는 친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아들 준수가 전화를 하면 혜경 씨가 항상 받으셨거든요. 어머님은 지금 주무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준수 씨가 한동안 바빠서 연락 못한다고 하네요. 딸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이 뜸해지는 게 이상했지만 혜경 씨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부터 혜경 씨가 저녁에도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까지 챙겨드릴게요. 고마운데 집에 안 가도 돼요?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요. 그러더니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제 방 근처를 자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봐도 집일로 전화 온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는데 거실에서 혜경 씨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혜경 씨와 낯선 남자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시기상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벌써 3개월째인데.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곤란하거든. 할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네, 생일이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쉽게 알아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왜? 자식들은 어때? 걱정 없어요. 휴대폰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 가끔 문자로 잘 지내고 있다고 보내고 있어요. 목소리까지는 흉내낼 수 없으니까 통화는 피하고 있고요. 똑똑하네.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할까? 네, 내일부터 약을 타기 시작할게요. 약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자식들이 저를 잊은 게 아니라 혜경 씨가 일부러 차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혜경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와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젯밤들은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혜경 씨, 어젯밤에 누가 왔던가요? 네? 아무도 안 왔는데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남자가 왔었거든요. 그날 오후 혜경 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혜경 씨 가방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답니다. 제 통장 사본, 도장, 그리고 정체불명의 알약들이 들어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메모장이었어요. 이정숙 72세, 자녀 아들 준수 서울, 딸 미영 부산, 재산 아파트 4억, 예금 2억, 가족 연락 차단 완료, 휴대폰 통제 중, 계획 3단계 진행, 1단계 신뢰관계 구축 완료, 2단계 개인정보 수집 완료, 3단계 실행, 그리고 제 휴대폰에서 보낸 가짜 문자들도 적혀 있었어요. 준수야, 괜찮으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미영아, 혜경 씨가 잘 돌봐주니까 걱정 마.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혜경 씨가 제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혜경 씨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났고요. 이 차가 뭐예요? 한방차예요. 어머님 무릎에 좋은 약재들을 끓인 거예요. 하지만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고마운데 나중에 마실게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 혜경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정말 나중에 마실게요. 그날 밤 혜경 씨가 집에 머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밤새 지켜드릴게요. 이제 확신했어요. 혜경 씨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걸. 혜경 씨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었거든요. 설마 혜경 씨가 집 전화기도 선이 뽑혀 있었어요. 이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젯밤에 그 남자가 또 온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하자. 혜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침실 창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거든요. 무릎이 아픈데도 필사적으로 뛰어서 옆동 경비실로 갔어요. 경비 아저씨 도와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에 나쁜 사람들이. 경비 아저씨가 바로 112에 신고해 주셨어요. 경찰이 제 집에 갔을 때 혜경 씨와 남자는 이미 도망간 후였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할머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 집단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수법을 써요. 그제야 왜 자식들 연락이 뜸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분들이 계속 연락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할머니 이름으로 괜찮으니 연락 말란 식으로 답장을 보냈네요. 혜경 씨가 놓고 간 가방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여러 할머니들의 개인정보와 가족 연락처, 독성이 있는 약물들, 통장 사본들과 도장들, 가짜 문자 내용들이 적힌 수첩. 보통 3단계로 진행해요. 먼저 신뢰를 쌓고 개인정보를 빼내고 마지막에 약물로. 경찰관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혜경 씨와 그 일당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총 12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었다니. 혜경 씨의 진짜 이름은 김혜경이 아니라 박영미였어요. 전과 7범의 사기범이었죠. 이 조직은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도우미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재산을 빼낸 후에 흔적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들을수록 끔찍했어요. 제가 조금만 늦었다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아들 준수와 딸 미영이가 번갈아 가며 저를 돌보러 와요. 엄마, 그때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준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서 이상했는데 그게 가짜였다니.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서 전화했는데 맨날 그 혜경 씨가 받았잖아요.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파견 나오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여러 명이 교대로 오셔서 더 안전하고 자식들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에요. 자식들도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정숙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 더 챙겨봐야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층 할머니들끼리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아직 무서워요. 그 3개월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하면 아찔해서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조심해야 할 신호들. 개인정보를 너무 자주 묻는 경우, 중요한 서류나 통장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휴대폰을 자주 만지려고 하거나 전화를 대신 받으려는 경우, 가족들과의 연락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경우, 밤에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 특히 가족과의 연락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도우미가 전화를 대신 받으려고 한다면 꼭 의심해 보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가족 같아도 조심하세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만큼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